콜드콜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돈 되는 창의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돈 벌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돈 벌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근데 도대체 그놈의 돈 버는 창의력, 돈 되는 창의력을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가 여기에 대한 사실 답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창의력에 대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창의력에 대해서 뭐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마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 뭐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심지어 AI한테 창의력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창의력이 길러지지 않는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창의력이라는 건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의 상관관계 안에서 내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실험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우연히 찍었던 점들이 연결되면서 자기의 창의력을 사실은 안에서 꺼내고 안에서 발견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안에서 창의력을 꺼내고 안에서 창의력을 발견한다는 건 이미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창의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영입해 와야 하는 자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자영업을 해. 근데 한 사람은 뭐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부동산 매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야 돼. 마치 내가 뭐 이 자영업장에 내가 왜 강아지도 아닌데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서 이 매장을 지킨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영업장에 안 나가. 내가 집에서 유튜브만 찍어서 중요한 정보들 고객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유튜브로 공급하고 고객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상담 문의를 나한테 해. 그러면 유튜브로 내가 전화를 받아서 선별된 고객들, 그러니까 양질의 고객들과 내가 미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내가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현장 나가서 투어 시키는 것도 내가 안 나가고 우리 실장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사실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일들은 재택근무로 내가 다 처리를 하고 중요한 건에 대해서만 내가 나가서 미팅을 진행하고 심지어 이것도 내가 예약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약제라는 게 되게 익숙한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뭐 현장으로 직접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직접 방문 오는 그 워킹 고객들이 많기도 하고 또 매장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그 부동산 업자들의 생각인데 내가 생각의 구조를 바꾸면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부동산 업자 두 명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약 2년 전에 제 수강생이면서 제 멘토님 수강생이기도 한 60대 부동산 업자인데 이분 부동산 20년 했어요. 그 동네에서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웬만한 사람들 이 사람을 다 알아.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외부에 알려지질 않았어. 처음에 제 수업 문의가 와서 저한테 자기가 그 동네에 잘 나간대. 근데 나는 진짜 순수하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왜? 본인은 본인 동네에서 알려졌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라는 이 넓은 유튜브라는 바다에서 그 사람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보를 찾을 때 내가 직접 뭐 네이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한다는 건 사실 그 집에 대한 매물을 우리가 중개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물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중개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자기들이 다 미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만 적절한 중개업자를 찾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되게 시간의 효율성도 있고 이렇게 하면 거래 성사율도 사실은 되게 높아지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럴 거야. 아, 그러면 나도 내가 유튜브 찍어서 한번 저 여자 알려준 대로 저렇게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요. 본인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내가 알려준 그 내 수강생 사례처럼 본인들이 그렇게 하루에 3건씩 유튜브만으로 인바운드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방법,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 이거는 유튜브에서 내 어떤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 어떤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투명하게 심지어 3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 투명하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사람 유튜브를 봤을 때 처음엔 의아하겠지. 아니 저 여자는 왜 굳이 저런 얘기까지 도대체 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진정성 있게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우리는 안단 말이야. 아, 이 사람 되게 투명한 사람이구나. 투명하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투명하다는 건 신뢰를 얘기해. 그리고 신뢰는 거래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를 높이는 거예요. 왜? 신뢰는 곧 돈이거든. 그래서 누군가랑 거래를 할 때 신뢰가 있는 사람과 신뢰가 없는 사람, 우리 당연히 신뢰가 있는 사람을 택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내 수강생이 본인이 혼자 그 구조를 혼자 만들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꾸준하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면서 수업에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를 진짜 진정성 있게 투명하게 다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처음에는 숙제처럼 했지.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재해석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처음에는 본인이 어떤 그 비즈니스랑 관련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수백 개 영상이 쌓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씩 본인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기본이 본질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이 좀 탄탄하고 좋은 사람이고 플러스 여기다가 자기의 솔직한 정체성 유튜브에다가 자기의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솔직한 정체성 플러스 여기다가 브랜드까지 되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고객이 전화하면 연예인하고 통화하는 것 같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누가 전화해서 연예인하고 통화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사람이 좀 예쁘기는 해. 아무리 예뻐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누가 그 정도까지로 시켜세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의 투명한 정체성 때문에 고객들이 이 사람한테 진짜 깊은 신뢰를 느끼고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는 건 거래에 대한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 같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같은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미친 듯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하루 3건 문의가 온다는 건 이건 그냥 게임이 끝났다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돈 되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잘 들어봐요. 누군가의 사례를 들었어. 누군가의 성공 사례. 유튜브에다가 투명하게 자기 얘기를 기록하다가 그렇게 고객들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출근하지 않고도 부동산인데 돈을 벌 수 있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저거는 저 사람 얘기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부동산 안 하고 나는 학원 하는데 나는 부동산 안 하고 나는 뭐 보험하는데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듣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수지만 누군가의 성공의 사례를 들으면서 영감받고 자극받고 그러면 나는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성취에 영감을 받는다는 건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거든. 근데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 소비자로 끝나.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사실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유튜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유튜브 세상에서 이 어떤 그 사람의 포지션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튜브로 내가 인테리어를 해. 인테리어 업자인데 내 브랜드가 작아. 그래도 괜찮아. 왜? 이게 우리 유튜브가 많이 알려질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단 100명의 사람일지라도 조회수가 10개가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제공하는 컨텐츠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눌러보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예전에 함께 수업을 듣던 인테리어 업자 한 분은 본인 유튜브 채널 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을 거야. 근데 그 작은 구독자에서 몇십 건도 안 되는 그 조회수에서 상담 문의가 왔다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래건이 연결되는 사례가 꽤 여러 개 일어났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익숙한 범위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자기가 익숙한 어떤 그 영역에서만 머물고 한마디로 다각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관점이 편향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내가 하던 방식을 계속 우려먹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세상은 바뀌었는데 나는 옛날 그대로야. 근데 옛날 그대로 옛날 그 오래된 방식을 유지하면서 내가 잘 될 거라는 이 망상 같은 기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의 이런 성취나 이런 성공 사례에 우리가 영감받고 자극받는다는 건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지를 찾아본다는 거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누군가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창의력을 얻는다는 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를 알려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가 많은 실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영상이 지금 보자 몇 개나 있나. 내 유튜브 채널을 보면 영상이 1000개가 넘게 있어. 1200개가 넘게 있어. 근데 이 1000개가 넘는 영상 동안 똑같은 영상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영상을 찍을 때마다 다양한 걸 실험해요. 이런 카피라이팅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썸네일은 반응이 좋지 않구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실험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실험이라는 건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어떤 가설이 있어. 아, 이런 주제를 쓰면, 이런 카피라이팅을 쓰면 반응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를 실험해보기 전에 알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지. 내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고 내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봐야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들이 유튜브를 만약에 안 한다면 본인들의 대안이 뭐가 있는지. 내가 작은 브랜드야, 작은 자영업이야. 그러면 뭐 블로그를 써서 블로그로 온다? 근데 이런 거예요. 블로그 써서, 물론 블로그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블로그와 유튜브가 차이점이 뭐냐면, 유튜브는 내가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이런 거예요.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블로그는 우리 말의 연습이 안 되거든. 근데 고객이 왔을 때 우리 뭐 해야 돼? 상담해야 되잖아. 상담해서 내가 걔를 클로징 해야 이게 매출이 연결되잖아. 근데 유튜브는 유튜브에다 내가 씨부리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담의 연습이면서, 이게 말빨이면서, 이게 자체가 나한테 훈련이면서, 유튜브에 내가 이거 찍는 것 자체가 나한테 되게 불편한 압박이고, 이거 자체가 되게 내 창의력을 자극하는 거라. 그래서 영상 하나를 올리는 거랑 블로그에 글 10편을 쓰는 거, 100편을 쓰는 거랑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학원을 해. 근데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내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우리 학원의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싹 다 넣어놓고 이 상태로 블로그를 쓰잖아?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상담할 게 없어. 내가 옛날에 학원할 때 그렇게 했거든. 유튜브에다가 싹 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을 넣어놓은 다음에 고객이랑 상담할 때도 시간을 내가 잡아. 아, 몇 시 몇 시에 가능하니까 이때 오셔야 된다고. 그러고 항상 나는 그 고객한테 당신이 미리 학습하고 와야 될 그 컨텐츠를 줘요. 나하고 상담할 때 어머니 시간도 귀하고 내 시간도 귀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내가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그러면 중요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내용은 다 미리 보고 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상담하자고 미리 다 링크를 보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링크에 있는 영상을 보고 그리고 상담을 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찍어.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뭐 1시간짜리 상담을 한다고 하면 30분 정도 상담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도 그거를 굳이 나한테 안 들어도 돼. 자기가 듣고 판단하고 아, 얘랑 내가 거래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까지 결정하고 나서 오는 게 서로의 이 귀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업자야. 근데 우리 실장이 과연 나만큼 상담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도 있지. 근데 이 부동산 대표로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비즈니스를 이 사람이 나만큼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나만큼 열정적으로, 나만큼 열심히, 나만큼 진정성 있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나 같은 실장을 심어놓는 게 바로 유튜브다. 그래서 작은 브랜드, 작은 자영업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유튜브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창의력을 얻는 이 돈 되는 창의력, 이 질문, 돈 되는 창의력을 얻는 질문은 이걸 물어보면 돼. 만약에 내가 이걸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했을 때,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나한테 연락이 오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제로 거래건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유튜브 찍을 때 우리 돈도 필요 없잖아. 그냥 카메라랑 나랑, 그지?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했을 때 이거로 나한테 인바운드 문의가 들어오고 이걸로 거래건이 된다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안에서 내가 돈 되는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 질문법은 내가 멘토님한테 배운 거고 항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나랑 소통하면서 쓰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 고객을 클로징해서 이 사람이 이걸 결제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를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말을 믿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돈을 썼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될까. 항상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창의력을 얻는 방법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막 흉내내려고 그래.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성공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막 유명한 마케팅 어떤 그런 뭐 교육을 한다는 마케팅 교육파리들 막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마케팅 교육파리들의 성공 사례 누군가 나와서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데 내가 마케팅 교육에 2,500이 넘게 돈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난다긴다 하는 블로그 마케팅 교육은 내가 다 들었다고 보면 돼. 심지어 1,000만 원이 넘는 교육도 뭐 1,000만 원 넘는 것부터 해서 하루에 뭐 거의 진짜 수백 단위 되는 것부터 해서 진짜 많은 교육을 들었는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교육에서 사례로 내미는 사람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 그냥 얘기 끝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을 내가 따라한다고 똑같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방법을 흉내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꺼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보고, 내가 약점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내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 남의 자원을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창의력이라는 건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내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하고 항상 소통을 해야 돼.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유튜브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저 주은숙이라는 여자가 소개하는 교육에 들어가서 내가 4주에 15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그 교육에 내가 함께 해봤을 때, 만약에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이 마케팅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까? 만약에 라는 질문을 자기가 자기랑 되게 많이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랑 소통을 해야 돼. 근데 나랑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가 뭐야? 그게 바로 유튜브라는 거야. 그래서 작은 브랜드이고 작은 자영업자일수록 반드시 유튜브 해야 된다. 본인들이 어차피 그 자영업장 매장에서 손님이 없을 때 뭔가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야. 그죠? 책도 안 읽을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그 시간에, 어차피 노는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찍어서 내가 일하지 않지만 나를 대신해서 고객들이 나를 미리 나라는 사람을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유튜브로 고객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정표를 꽂아 놓는 거야. 온라인이라는 이 유튜브라는 이 광대한 이 바다 같은 세상에다가.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본인이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냥 유튜브에서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게 그냥 팩트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작은 브랜드들은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 하면 당연히 말빨도 좋아지고, 고객 왔는데 실제로 클로징 못해서 돈을 못 버는 원장 진짜 많거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상담 많이 온대. 근데 클로징을 못해. 아니 근데 왜 클로징을 못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말빨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내가 심리를 밀리고, 그리고 어차피 돈을 버는 거 다 심리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글은 좀 쓰는데 내가 심리에서 밀려 왔는데,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막 블로그 글은 뭔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왔는데 이 사람한테 에너지가 안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함께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것처럼 유튜브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데, 봐봐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기 인생의 갱신이라는 걸 안 해. 옛날에 했던 걸 계속 우려먹으면서 이걸 내가 지속하고 이걸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이걸 더 많이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 인생에는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한데, 창의력에 대한 최고의 책을 하나 내가 발견을 했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던 책이에요. 근데 내가 그 책에서 확인한 거지. 내가 창의력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이 책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캐캐묵은 낡고 캐캐 묵은 것을 버리고 독특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자질을 발전시키고 활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낡고 캐캐 묵은 것을 버리고 독특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자질을 활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믿음,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우선순위 가치가 옛날에는 옳았는데 그게 지금은 내 발목을 잡는다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바뀐 데 대한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 걸까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하는데 내가 되게 막 뭐라고 할까, 그냥 꼰대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랑 거래가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 옛날에 좋았어라고 투덜거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본인 매출이 올라가냐고. 아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를 결국 답을 본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갱신이 없는 사람은 뒤로 갈수록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울어지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투자도 없고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올리는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던 걸 계속하면서 삶이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인 게, 모든 브랜드는 내가 성장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 이게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 3단계가 있는데 7년, 7년, 7년이야. 그럼 내가 자영업을 했어. 15년 차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15년 차까지 버틴 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15년까지도 못 버텨요. 동네 자영업 보면은 2년 만에 재계약할 때 없어지는 매장 진짜 많고, 생존하려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이 조그만 자영업자들 중에서 책 한 권 읽는 사람 거의 못 봤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 사람 거의 못 봤어. 그러면서 뭐 하고 싶어해? 돈만 벌고 싶어해.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라고.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생전 자기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는 기업에 과연 우리가 그런 기업에 주주로서 함께하고 과연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작은 브랜드지만 나를 기업으로 생각하면 내가 자본 배분을 과연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내가 CEO잖아. CEO의 가치를 높이기, 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거. 근데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인식 능력을 갖추려면 자기가 익숙하던 범위 안에서 했던 걸 우려먹는 방식으로는 절대 자기의 인식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안전지대 밖을 나가봐야 알아.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도 학원을 10년 하고 안전지대 밖으로 처음 나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왜? 분명히 학원장 주은숙은 괜찮았거든. 교육자 주은숙은 동네에서 인정받았고 그래도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내 분야를 나오니까 내가 형편없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분야를 잘 안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의도적으로 그래서 나를 불편한 환경 안에서 자극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자극받고 푸시받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된다, 영업이 잘 안 된다. 근데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 강점, 약점을 알고 자기 자신한테 투명할 수 있어. 내가 방금 그랬잖아. 내가 자영업자일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나가니까 형편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 능력이 높아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 투명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그거 알아요? 사람이 투명하게 솔직하게 소통할 때 고객한테 더 신뢰가 있어. 내가 거품이 잔뜩 껴서 막 고객한테 겉도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나를 오픈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여자는 되게 투명하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투명하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값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할 때 거품에 잔뜩 둘러싸여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이렇게 언어가 투박하지만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그런 거래권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기 인식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투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하지 않지만 정말 본인들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은숙이 추천하는 주은숙 멘토의 커뮤니티 아니면 주은숙이 이끄는 뭐 유튜브를 하도록 나도 푸시하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은숙의 수업이나 주은숙 멘토의 수업이나 뭐 여기를 안 들어도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AI하고만 소통하고 있다. 네, 정확하게 예언할게. 이런 사람들은 1년, 2년, 3년, 5년 후 점점 힘들어질 거다. 왜? 자기 인생에 업데이트가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차를 팔아먹으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자기가 돈을 버는 도구인데 자기 자신한테 업데이트를 안 한다?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칠을 해주고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도둑놈 심보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돈 되는 창의력은 항상 이 질문을 해요. 만약에 내가 주은숙이 추천하는 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정말 유튜브를 했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가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다면 저 커뮤니티에 들어가 내가 불편한 압박을 받는데 만약에 그래서 내가 심리가 바뀌고 만약에 그래서 내 말발이 좋아지고 내 상담 능력이 좋아지고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삶이 가벼워질까 이거예요. 근데 돈 되는 창의력을 내가 이렇게 다 나도 사실 지금 말로 풀었잖아. 그죠? 말로 푼다고 우리가 말로 배울 수 없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옛날에 했던 경험이랑 새로운 경험이랑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게 관점이 있어. 연결할 수 있어. 옛날에 분명히 했던 좋은 경험이 있거든. 내가 분명히 옛날에 갖고 있던 좋은 자질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새로운 경험을 반드시 하면서 옛날 경험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게 두 가지 가치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점도 안 찍어, 투자도 안 해. 그러니까 옛날의 가치도 잊어버려. 우리는 코끼리가 아니거든. 옛날에 아무리 내가 이걸 잘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 잊어버리거든. 근데 새로운 점도 안 찍고 자기한테 투자도 안 하니까 뭔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의력은 새로 뭔가를 팍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연결하는 거. 지금 이 영상 아이폰으로 찍고 있어요. 아이폰은 전화기인데 우리가 전화기로 동영상을 찍어서 전화기로 유튜브에 올리고 이걸 우리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도구처럼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게 전화기라는 개념이 없던 개념을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화기랑 예전에 캠코더가 있었어. 캠코더랑 심지어 뭐 마이크랑 뭐 MP3랑 이걸 다 연결한 게 아이폰이잖아요. 그죠? 창의력이라는 건 그래서
일단 점을 많이 찍어야 되고, 점을 찍을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다양한 독서해야 되고. 근데 이 중에 본인들이 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돈을 번다는 건, 돈을 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설마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걸 묻고 따지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해요. 돈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럼 우리가 인생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문제가 더 이상 아니야. 그냥 돈 문제가 해결되면, 돈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것만으로 우리 삶의 80% 이상의 고민이 다 제거된다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은 다 사실은 돈 때문에 생긴 고민인데 표면적으로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 근데 그냥 다 돈 문제라고.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런 진짜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 대한 뭔가 좀 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내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간단해. 돈을 쓰고 시간을 써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멘토님 커뮤니티에 들어오면은 돈 벌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고속도로에는 미친 듯이 한 주 동안의 업무 스트레스, 분노를 풀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도로가 꽉 차 있는데, 우리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오늘 토요일이구나. 하루 종일 우리는 앉아서 교육 듣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지, 뭐 자기 자신의 뭔가 그런 갱신, 우리의 어떤 그런 새로운 다음 단계의 도전과 다음 단계로의 갱신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1년, 2년, 3년, 5년 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커뮤니티에 들어와라.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 들어오는데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많은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4주에 15만 원 이걸 내가 해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고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why not? 이렇게까지 내가 설득하는데, 설마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설득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창의력은 책이나 강의로 얻을 수 없다. 이게 내 결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 들어와서 함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문의를 해라. 댓글을 눌러봐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